여러분 안녕하세요. 웹디자인 오늘은 제6강 콘텐츠 설계와 분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개요, 두 번째 웹 컨텐츠의 정의, 세 번째 웹 컨텐츠의 분류, 네 번째 웹 컨텐츠의 설계, 다섯 번째 학습 정리, 여섯 번째, 실습 진행의 순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개요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컨텐츠 분류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컨텐츠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오늘 하실 실습 진행은 바로 컨텐츠 리스트 작성입니다. 자,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컨텐츠 분류와 설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주로 웹 컨텐츠의 정의를 공부하시고 웹 컨텐츠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신 후 웹 컨텐츠의 기획과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여주는 컨텐츠 활용 모델, 그리고 다섯 번째로 웹 컨텐츠 설계, 컨텐츠 리스트를 작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웹 컨텐츠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제작 시 컨텐츠 설계는 웹사이트 분석이 끝난 후 진행하는 과정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듯이 웹 기획 업무 중 제일 먼저 결정하는 컨텐츠야말로 성공적인 웹사이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컨텐츠라 함은 곧 정보를 의미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러한 정보의 연관성이나 관계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한 설계를 컨텐츠 설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목적과 분석 내용에 따른 개발 방향을 기준으로 웹사이트에 들어갈 컨텐츠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어떤 컨텐츠로 웹사이트를 채울지 계획 및 프로듀싱하는 컨텐츠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웹 컨텐츠의 개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란 사전적 의미로는 어떠한 용기 속의 내용물을 말하며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웹 컨텐츠라는 것은 웹사이트라는 용기에 들어있는 어떠한 내용물 전체를 지칭하며 웹을 통해 전달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에서는 콘텐츠란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전달하는 콘텐츠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콘텐츠는 단순하게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텍스트 정보뿐만 아니라 특정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웹사이트는 게임 자체가 콘텐츠가 되며 쇼핑몰 웹사이트에서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정보와 그와 관련된 모든 구성 요소가 콘텐츠가 됩니다. 심지어는 웹사이트의 디자인도 콘텐츠의 일부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에서는 밝고 즐거운 분위기의 디자인이 필요하고 환경보호 웹사이트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분위기의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웹사이트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도 콘텐츠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가 개설되면 여러 다양한 형태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데 그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올리는 글이나 자료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성격 또한 아주 중요한 콘텐츠가 됩니다. 콘텐츠는 그 사이트의 첫 번째 요구 조건입니다. 이러한 웹 콘텐츠를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웹사이트를 기획하면서 어떠한 형태로 콘텐츠를 확보하느냐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산된 단계에서 컨텐츠를 구성한 사이트와 무질서하게 컨텐츠를 채워놓은 웹사이트는 향후 회원 확보에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웹 컨텐츠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컨텐츠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웹 컨텐츠를 분류하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체의 성격에 따른 분류. 두 번째, 컨텐츠 생성에 따른 분류. 세 번째, 컨텐츠 이용 비용에 따른 분류. 이렇게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매체의 성격에 따른 분류입니다. 웹 컨텐츠는 모든 매체의 컨텐츠를 포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웹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웹 컨텐츠를 매체의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타 매체의 컨텐츠를 웹으로 전환시킨 외부 컨텐츠와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등장으로 파생된, 즉 인터넷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 컨텐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외부 컨텐츠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들이 외부 컨텐츠일까요? 시장 정보, 주식 정보 등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 컨텐츠화하여 사람들에게 제공하던 것을 인터넷 안으로 전환시킨 것을 말하는데 인터넷의 등장으로 사용상의 효율이 극대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가 정보를 들 수 있습니다. 외부 콘텐츠의 사례로 네이버 뉴스 스탠드가 있는데요. 뉴스 스탠드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외부 콘텐츠 사례로는 네이버 금융 사이트가 있습니다. 실시간 주가 정보 및 시장 동향 분석 정보 등 다양한 금융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부 콘텐츠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내부 콘텐츠는 인터넷 분야 자체에 대한 콘텐츠와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등장으로 생성된 콘텐츠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를 들 수 있습니다. 내부 콘텐츠 사례로 앞에 보이시는 아디다스 홈페이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아디다스라는 브랜드에 대한 콘텐츠를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홍보 웹사이트의 경우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사용하는 내부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웹 콘텐츠를 분류하는 방법 두 번째로 콘텐츠 생성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콘텐츠를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 프로듀서 콘텐츠와 컨슈머 콘텐츠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듀서 콘텐츠입니다. 프로듀서 콘텐츠는 생산자 콘텐츠로 사이트 제작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를 뜻합니다. 컨슈머 콘텐츠는 사이트의 사용자에게서 얻은 콘텐츠를 뜻합니다. 컨슈머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자신의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초창기에는 주로 프로듀서 콘텐츠가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에는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과 콘텐츠 확보의 용이성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기획할 때에는 컨슈머 콘텐츠 역할의 필요성을 세밀히 검토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프로듀서 콘텐츠의 사례를 확인해 볼까요? 사례는 프로듀서 콘텐츠의 사례로 마블 퓨처 파이트라고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사용자에게 마블에서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생산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입니다. 이번에는 컨슈머 콘텐츠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싸쇼파라고 하는 포토 리뷰 컨텐츠인데요. 에싸쇼파 홈페이지에서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컨텐츠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할 수 있는 포토 리뷰라는 채널이 주어지며
사용자가 직접 사진과 함께 후기를 올려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콘텐츠 생성에 따른 분류, 이번에는 프로슈머 콘텐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슈머란 생산자인 프로듀서와 소비자인 컨슈머의 합성어로 사용자의 콘텐츠를 사이트에 직접 받아들이는 방식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게시판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프로슈머는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통해 처음 제시한 용어입니다. 타인 또는 기업이 제작, 생산한 제품 및 컨텐츠를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 스스로 컨텐츠를 제작하기도 하는 소비자를 통칭합니다. 영화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영화평 쓰기와 같은 메뉴를 통하여 사용자가 쓴 영화평론이라는 컨텐츠를 무료로 확보할 수 있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웹사이트의 한 부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의식이 웹사이트에 대한 충성도를 가져올 수 있게 합니다. 프로슈머 콘텐츠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앞의 사이트는 드리블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전 세계 디자이너가 서로에게 무엇을 작업하는지 묻고 답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로 웹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 아이콘, 타이포그래피, 로고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가 자신의 작업물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결과물을 올려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성하고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프로슈머 콘텐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이트는 재능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서로의 재능을 기부하면서 거래와 나눔이 가능한 새로운 재능 문화 플랫폼 웹사이트입니다. 프로슈머 콘텐츠 세 번째 사례로는 알바몬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사용자가 일자리를 공고하는 게시물을 올릴 수 있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공지된 게시물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웹 콘텐츠의 분류 방법 세 번째로 콘텐츠 이용 비용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이나 온라인 서비스에서 흔히 콘텐츠의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유료 콘텐츠와 무료 콘텐츠로 구분합니다. 유료 콘텐츠는 시간당 또는 건당에 따라 사용자에게 요금을 받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시간당은 1분에 또는 1시간에 하루에 얼마 하는 식의 방법이고 건당은 한 번 클릭 또는 다운로드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게임이나 만화, 음악 등 주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에 과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무료 콘텐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면 콘텐츠를 별다른 비용 없이 다운로드 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회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이 경우에 속합니다. 유료 콘텐츠의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사례인데요. 넷플릭스는 웹사이트에서는 요금을 내고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시청이 가능하며 화질과 동시 접속 가능 인원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료 콘텐츠의 사례 두 번째로 멜론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론 웹사이트에서 요금을 내고 음악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금액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의 콘텐츠 사용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료 콘텐츠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이트로 픽사베이인데요. 픽사베이는 사진 콘텐츠를 무료로 다운받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무료 콘텐츠 사례 두 번째는 프리픽 사이트입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그래픽 소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분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 표준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도 절대적인 표준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컨텐츠의 분류를 잘 하면 웹사이트의 구성이 쉬워지기 때문에 웹사이트 기획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이 작업 과정을 거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 과제물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러한 컨텐츠 분류를 벤치마킹에서도 적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우선 이제 4가지 사이트를 비교 분석을 해보았고, 이 4가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들을 컨텐츠 이용 비용에 따라 유료 컨텐츠와 무료 컨텐츠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각각 무료 컨텐츠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료 컨텐츠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유료 컨텐츠인지, 건당인지 아니면 시간당인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까지도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 컨텐츠를 기획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상 웹사이트에 적절한 컨텐츠를 선별하여 웹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컨텐츠를 개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 컨텐츠 기획 및 구성은 타겟층이 정해진 후에 타겟층이 원하는 컨텐츠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컨텐츠의 형태, 사용 방법 및 접근성에 대한 내용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초기 컨텐츠가 작성된 후라도 매니아의 확보가 중요한데요. 매니아를 회원으로 흡수할 수 있다면 그 사이트의 성격이 확실해질 수 있으며 향후 광고 마케팅 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원들을 어떻게 매니아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여주는 콘텐츠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콘텐츠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평가 콘텐츠가 있습니다. 평가 콘텐츠에는 게시판 후기라던가 별점, 점수 주기, 찬반 투표, 라이브 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콘텐츠를 보고 난 후에 유저의 피드백을 표현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반 투표에서 바로 투표가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페이스를 통한 유저 보상이 필요한데요. 잘했으면 잘했다는 칭찬의 표시를 또는 회원 등급을 올려주는 그러한 인터페이스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여주는 컨텐츠 활용 모델 두 번째로 소유가 있습니다. 소유의 컨텐츠는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컨텐츠가 마음에 들면 사용자는 소유하고 싶어집니다. 유저로 하여금 마음에 드는 컨텐츠,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따로 모아놓고 재구성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소유한 컨텐츠는 재가공, 재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여주는 컨텐츠 활용 모델 그 세 번째로 추천이나 선물을 통한 공유입니다. 다른 사람과 컨텐츠를 공유하는 내용을 말하는데요. 그러한 컨텐츠로는 선물하기, 이메일 보내기, 친구에게 추천하기 등의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관심과 정을 표현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와 결합을 해주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쪽지를 쓴다던가, 감정을 표현하게 한다던가,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데 아바타라던가 이모티콘, 이미지 등을 사용해서 더 극대화된 표현을 할 수 있게 한다던가, 받은 사람이 답변을 할 수 있게 한다던가, 선물을 받으면 바로 선물을 다시 보낼 수 있게 한다던가 하는 서비스를 결합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웹 컨텐츠의 설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컨텐츠 설계 시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기획 작업이 컨텐츠 리스트 작성입니다. 오늘 하실 실습 내용과도 연관된 내용인데요.
먼저 컨텐츠 리스트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리스트란 웹사이트에 들어갈 컨텐츠 전체의 목록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들어가지 않아야 할지를 결정하여 모든 컨텐츠를 정리해 놓은 문서입니다. 어떤 컨텐츠가 좋은 것인가에 대한 답은 인터넷 산업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컨텐츠의 기획은 웹사이트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컨텐츠 리스트 작성 요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사이트에 들어가야 할 모든 컨텐츠를 리스트화한다. 두 번째, 각 컨텐츠의 특성과 구성 내용을 요약해 본다. 세 번째, 문서화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잘 지켜서 실습 시 컨텐츠 리스트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컨텐츠 리스트의 사례입니다. 학생 과제물 사례인데요. 컨텐츠의 구성 요소와 포맷 형태를 명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하셔서 컨텐츠 분류 방법 앞에서 배우셨죠? 그 분류 방법에 따른 외부, 내부, 유료, 무료 등도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이 이제 컨텐츠명을 여기다가 리스트화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컨텐츠의 구성 요소들을 설명을 써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형태, 포맷 형태, 텍스트인지, 이미지인지, 멀티미디어인지, 또는 외부 컨텐츠인지, 유료 컨텐츠인지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웹 컨텐츠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첫 번째, 웹 컨텐츠의 정의 알아보았고요. 웹사이트라는 용기에 들어있는 어떠한 내용물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성 요소를 말한다. 그리고 웹 컨텐츠의 분류에 대해서도 배우셨습니다. 세 가지 분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매체 성격에 따른 분류, 그 분류로는 외부 컨텐츠와 내부 컨텐츠로 나뉘었고요. 두 번째, 컨텐츠 생성에 따른 분류, 프로듀서 컨텐츠와 컨슈머 컨텐츠, 그리고 프로슈머 컨텐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콘텐츠 이용 비용에 따른 분류로 유료 콘텐츠와 무료 콘텐츠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컨텐츠 리스트 작성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컨텐츠 리스트란 웹사이트에 포함될 모든 컨텐츠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각 컨텐츠의 특성과 구성 요소를 요약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컨텐츠 활용 모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세 가지 컨텐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평가와 소유와 공유에 해당하는 컨텐츠들이었는데요. 먼저 평가에 해당하는 컨텐츠로는 후기, 별점, 투표 등의 컨텐츠가 있고요. 이러한 컨텐츠들은 유저 피드백을 반영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중요합니다. 자, 소유에 해당하는 컨텐츠는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텐츠죠. 개인화 컨텐츠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로 공유에 해당하는 컨텐츠는 컨텐츠 추천, 선물하기, 이메일 보내기 등의 컨텐츠들이 있고요. 이러한 컨텐츠들은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컨텐츠입니다. 자,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으로 두 가지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컨텐츠 분류 실습입니다. 진행하는 사이트 기획의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구성해 보도록 합니다. 자, 세 가지 분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매체 성격에 대한 분류, 컨텐츠 생성에 따른 분류, 컨텐츠 이용 비용에 따른 분류. 앞에서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해 보시고 우리가 진행하는 사이트 기획에 이러한 컨텐츠 분류에 해당하는 컨텐츠들을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습은요, 컨텐츠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컨텐츠 리스트를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갈 컨텐츠 전체의 목록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들어가지 않을지를 결정하셔서 목록을 전체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설명글과 함께 포맷 그리고 컨텐츠 분류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